자, 지금부터 오징어 입가심회를 할 텐데요. 양 눈 사이를 찌르는데 이렇게 찌르면 안 되고요. 몸통 방향으로 찌를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싱싱한 오징어나 환치에는 식감이 어떻습니까? 꼬득꼬득 탱글탱글 하잖아요. 그런데 좀 진한 거 드시면 어때요? 식감은 모르고 뭔가 좀 찐득찐득 끈적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징어 신경마비 또는 신경절단이라고도 말합니다. 과연 신경마비가 식감에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한치를 낚아서 바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한치색이 마구 변하는데 찌르려고 하니까 흥분한 겁니다. 오징어는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젓갈색으로 이뤄진 색소포를 발동하죠. 주로 화났을 때, 흥분했을 때, 구애를 펼칠 때 색소포를 발동해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찌르면 하얗게 되면서 근육에 물러지는 속도 또한 늦추게 됩니다. 한 번 더 보시죠. 현장에서 오징어 신경 절단을 한 것과 그리고 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은 것을 분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자 새벽 1시, 2시쯤에 잡은 오징어, 지금은 오후 7시가 되고 있는데 17시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보통 한치 낚시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회를 떠먹고 집에 가져가서는 회를 잘 안 떠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살아있는 거를 떠 먹었을 때 그 식감과 맛이 안 나요. 보통은 가장 신선할 때 냉동실에다가 쟁겨두고 이제 6개월 안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해동한 다음에 내장을 빼고 썰어 드시면 한치 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화로회의 식감과 맛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단단한 식감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한 것이 일본에서 들어온 입가시메라고 합니다. 입가시메. 입가가 여기서는 오징어가 되겠고요. 시메는 뭐 찔러서 뭐 피를 뺀다 이런 의미가 이제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오징어 신경 절단 정도가 되겠네요.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이 맛으로 있는지 그걸 제가 오늘 실험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차이가 있으면 블라인드로도 다 알아맞혀야겠죠? 그게 가능한지도 제 자신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이 자리에서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신경 절단을 안 한 거. 보통의 낚시꾼들이 하는 방법이죠. 잡은 오징어 바로 쿨러에 넣어버리기. 요거는 신경 절단 한 거. 굉장히 까맣죠. 먹물은 많이 뱉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특징이 있죠. 색깔이 다르고 일단 신경 절단 안 한 것은 색소포가 풀어지기 시작했고요. 신경 절단 한 것은 여전히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고 얘가 더 먹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얘가 왜 이렇게 먹물에 더 범벅이 됐냐면은 오징어 신경을 찍는 순간에 얘가 먹물을 쫙 쏟아버리더라고요. 그 상태로 이제 봉지에 넣으니까 먹물이 더 많이 묻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런 느낌. 이렇게 눌러봐서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손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 상태에서 얘를 들어서 꼭 올리면은 내장이랑 제거가 됩니다. 양쪽에 아가미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보면은 가운데 가장 긴 다리 2개 있습니다. 요거는 촉수 역할로 하는 초간이죠. 익힌 건 드셔도 되는데 잘 안 먹습니다. 사실은 식감도 별로고. 네, 눈알만 도려내겠습니다. 다만 눈알 주변에 붙어있는 요 살은 맛이 있어서 그냥 살리는 거예요. 립. 움직여. 잡힌 지 지금 17시간이 지났는데도 색소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신경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색소포가 살아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다음은 신경 절단한 거. 신경 절단에는 보세요. 색소포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경 절단 안 한 거 여전히 활발하게 색소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경 절단 한 것 거의 멈춰 있습니다. 신경이 절단됐기 때문에 그 순간 즉사가 되고 색소포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이겠죠. 과연 그랬을 때 맛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지 회로 손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뚫어볼게요. 손톱대 아닙니다. 오징어 먹물입니다. 이거
잘라버리고 여기 저 껍질이 있는데 그래서 오징어 귀하고 다리는 살짝 데칠 건데 껍질을 굳이 안 벗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데칠 거니까. 오징어 데침회를 먹을 때 필요한 소스 간단하게 하얀 거 있죠? 하얀 백된장 한 스푼 크게 이 정도, 갈은 깨 한 숟가락, 연계자 적당량 2티스푼 정도, 물을요 3스푼 정도 섞어가면서 농도를 맞춰볼게요. 좋아, 오케이. 신경마비 안 한 거 반을 갈라서 요거는 신경마비 한 거. 칼 들어가는 느낌이 벌써 다른데? 얘가 좀 꼬득꼬득한 느낌인데, 그리고 끈적이지가 않아 일단. 자. 오징어 회와 숙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흰 접시는요, 오징어 신경 절단이 안 된 거, 검은 접시는 신경 절단을 한 것입니다. 정말 차이가 있을지 블라인드로 먹어볼게요. 그냥 무작위로 섞어서 저한테 맛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단맛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꼬들꼬들. 다시 조금 한 2뭉치씩 주세요. 꼬들거리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찐득한 진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뭐 심하지는 않아요. 심하진 않고 화란치 회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아, 이거 뭐야? 오, 비슷한데 그냥. 이게 조금 무르고 더 끈적입니다. 먹다 보니까 그러네. 앞에 두 개는 같은 거 같고 이건 좀 다른 거 같고. 이거 찐득한데 이것도 정리하자면요, 처음에 두 점은 잘 모르겠고 이제 그 다음 두 점이 제 생각에는 신경마비를 한 거고 마지막 두 점은 신경마비 안 한 것 같은데 어때요? 1, 2, 3, 4, 5, 6. 그 처음에 두 점은 번갈아 줬는데 네. 제가 그거 잘 몰라갖고 그 다음에 두 점은 한 거, 마지막 두 점은 신경 안 한 거.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제가 알아맞혔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이제 눈으로 보면서 먹어볼게요. 빛깔 같은 거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번에는 와사비에다가 한번 물러요. 찐득해요. 한치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 있는 흔한 현상입니다. 먹다 보면 표면에서 찐득한 가루 날리는 게 쉽게 내려가면서 계속 끈적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맛도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의 끝에 씁쓸함이 살짝 남고 감칠맛이랑 단맛은 뭐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된 한치 회맛. 신경마비 한 거. 확실히 꼬들거린다. 얘도 좀 찐득거리는 건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좀 덜해요. 찐득한 걸 막을 길은 없네. 100%. 식감은 확실히 이쪽이 좀 꼬득꼬득하고, 그렇다고 해도 하란치의 그 정말 탱글탱글 사각사각 씹히는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한다면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오징어 신경 절단을 한 것이 그나마 식감이 좀 오래가고 찐득함도 덜하더라 라는 그런 결론이 나네요. 숙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숙회도 과연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먹어볼게요. 귀부터 먹어볼게요. 이거는 오징어 신경 절단 안 한 거. 오, 여기 저거 사각사각하네. 이번에는 신경 절단 한 걸로 귀부위. 똑같아. 차이가 없네요. 얘는 구분하기 힘들고. 요 백된장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백된장 소스가요, 한치 숙회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된장에 약간 짭조름한 간도 돼 있고 참깨 고소함이랑 이게 조화가 되게 잘 맞네. 겨자 향이 은은히 나는 게 와사비만큼 톡 쏘는 건 아닌데 와사비랑 같이 곁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입가심의 도구가 있죠. 이걸로 신경을 찌르는데 양눈, 미간을 찌르는 방법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온 곳을 찌르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를 당수로 딱 쳐가지고 신경을 절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가심에 이걸 왜 할까? 생선도 즉살 처리법 중에 이케지메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뇌를 일격에 찔러서 즉살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 얘가 더는 발버둥 치지 않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모든 생명체는 활동에너지라고 불리는 ATP라는 게 있어요. 이 ATP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이 ATP가 소진이 되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일격에 즉사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ATP가 죽었을 때 IMP, 즉 이노신산이라고 불리는 감칠맛 성분으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ATP를 오랫동안 가두어 둘수록 감칠맛이 이렇게 최고치로 오르는 그 기간을 좀 더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선이든 오징어는 죽게 되면요, 사후 경직이라는 게 옵니다. 적게는 뭐 30분에서 한 1-2시간 이내로 사후 경직이 오는데, 이 사후 경직은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 썰어 먹으면 근육이 단단하니까 쫄깃쫄깃거리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근육이 풀리는 이완기가 옵니다. 근육이 풀리고 나서부터는 살이 물러집니다. 살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경 절단을 하게 되면 사후 경직이 되는 그 시점을 뒤로 늦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타임머신 기능이죠. 그래서 살의 탄력도가 강직해지는 그 시점도 뒤로 미룸으로써 횟감의 이 신선도와 이 탄력도를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경 절단을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을 여기 동시에 비교해 보았더니, 일단 식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고요. 한치 오징어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끈적임이 둘 다 나타났으나 아무래도 신경 차단은 쪽에서 조금 덜 나타났다. 그래서 먹기가 조금 더 좋았고 더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낚시를 하다가 특히 무늬 오징어와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요, 항에서 살았을 때 찔러서 신경 차단을 해주면 집에 가져가서 회를 드실 때도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한치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무늬 오징어만큼 있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차이는 보이더라.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 살아있는 한치를 배를 갈라서 내장을 버립니다. 이 살을요, 낚시 현장에 한치가 서식하고 있는 그 바닷물에다가 담가서 이렇게 물봉으로 가지고 오면은 그것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